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TV조선의 예능이죠.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가 암만 해도 장안의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7%요. 가깝습니다. 전체 예능 1위입니다. 물론 그 시간대에 타방송국에 인기 있는 예능이 없는 탓도 있겠지만 어쨌든 종편에서 하는 우리 이혼했어요가 예능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즌2에는 유혜영 씨와 나한일 씨와 또 일라이 지연수 이 두 팀이 제일 처음에 지금 출연자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일라이 씨하고 지연수 씨는 8세 이하의 연하의 남성 부부 이야기고, 유혜영 씨와 나한일 씨는 정말 많은 화제를 뿌렸던 배우와 유명한 패션 모델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혼 후 재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때문에 장안의 화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2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우리 이혼했어요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인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참 우리들은 얼마나 부부 사이에 대화가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를 하지 않음으로써 불통이 되고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분노를 만들어내죠. 서로 오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분노를 만들어내고, 이 분노는 급기야 이혼이라는 아주 불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인 둘만 본인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부부가 그냥 좋을 때는 좋지만 그냥 부부는 헤어지면 그걸로 바로 남남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 어렵고 복잡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아이가 있으면 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일라이와 지연수 이 두 부부의 그 아이를 보면서 정말 처참하리만큼 눈물이 흘러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대화와 상봉 장면을 보면서 정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혼했어요 시즌1에서 육깻잎하고 최고기 그 두 사람의 얘기를 보면서도 똑같은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고기하고 육깻잎씨 두 나이도 같고 아이 나이도 같다 그러면서 이 두 부부도 패널로 나왔는데, 이들 만나는 과정을 계속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백토커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일라이 씨하고 지연수 씨 이 두 부부 관계는 부모님이 이 두 사람이 헤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연수 씨는 나이도 많고 나이 어린 신랑을 성공하는데 출세를 가로막았다. 나이 많이 먹은 며느리가 출세의 길을 막았다. 이런 기본적인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지연수 씨는 기도 못 피고 시부모한테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분노를 신랑한테 탁 쏟아냈던 거고, 신랑은 이를 참지 못하고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각자의 생각이 달라서 이혼했으면 괜찮죠. 그런데 여기 이 아들 민수라는 아들은 이 아들을 보면서 사람이 고통이라는 것이, 결핍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철들게 하는구나.
성장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만나서 하는 얘기를 보셨죠? 물론 지연수 씨가 굉장히 아들을 잘 키웠습니다. 예의 바르게 키웠더군요. 이 예의 바르게 키웠던 것은 우리는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버림받은 두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마와 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아이로 하여금 엄청 정신적 성장을 하게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결핍이 꼭 나쁘다고만 또 볼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아빠를 보자. 이 아버지가 어떻게 눈물을 추스르지를 못합니다. 이 방송에 출연한 거,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거 용기가 필요하죠. 본인의 치부를 다 드러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아이를 보기 위해서 출연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생활고로 미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오는 것마저도 용이하지가 않으니까 이 출연을 해서 오는 건 제작비로 이제 비행기 편이나 이런 것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결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아이를 만나는 순간 아이가 아빠한테 확인하는 얘기가 뭐냐? 아빠 결혼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 어린 나이에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7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쫓아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계속 버림받았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라 그러니까 얼른 아빠를 의심해서 미안해요. 나는 그동안에 아빠가 엄마하고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빠를 의심해서 미안해요. 아니 7살짜리 입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아빠가 결혼을 안 했으면 우리랑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계속 아빠 가지 마라. 아빠 여기서 살면 안 되냐. 아빠 자고 가라. 계속 우리 셋이는 한 가족이라는 것을 잠을 자면서라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빠가 목욕을 시켜준다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를 열심히 키웠는데 아빠가 한테 가서 목욕을 시켜달라고 얼른 대답을 하면 엄마가 서운해할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엄마 너무 피곤하니까 엄마는 잠깐 쉬세요. 엄마 눈치 보는 것까지, 엄마 배려하는 것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7살짜리가 내뱉는 말치고는 철이 너무너무 들어서 그 철든 모습이 저는 슬펐습니다. 아이 입에서 그렇게, 그리고 엄마가 장난감을 사다 줬는데도 딱 마음에 안 들지만 지가 원한 게 아니지만 좋아요. 엄마가 사다 준 거니까 다 좋아요. 그러면서 엄마 이 장난감 좀 뜯어봐도 돼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군요. 그 나이에 그 정도까지 철이 들지 않아도 되는데 한마디로 우리는 사람이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안쓰럽지만 이성적으로 또 생각을 한다면 다행이다.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성장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구나. 결핍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성적으로만 너무 치우쳐서 생각하면 불쌍하고 안쓰럽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렇게 해서 일찍 철이 들면 자기가 살아가는데 성공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사코 아빠 보고 자고 가라, 같이 살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이런 부담을 주지 않는 부모들이 돼야 되지 않나. 좀 내가 좀 다소 아프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아이들에게 이러한 불행한 환경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좀 성숙된 사고가, 생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유혜영 씨와 나한일 씨를 보면서 늦었지만 그 나한일 씨가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또 유혜영 씨는 마치 아기 같아요.
소녀적 정서를 가지고 있고 나이가 지금 꽤 많은데도 늦은 것을 후회하면서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한희 씨의 모습. 그동안 옆에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동안 부부지만 몰랐던 것 같다. 마늘빵 사고 모닝커피 사다 바치고 혼자 그 생선을 사서 회를 뜨고 그 석굴을 그 팔이 아프도록 두들겼어. 산상 차림을 해서 부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 늦었지만 그렇게 사람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그냥 의미 있다. 더 사랑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 두 사람, 이 두 부부 못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